스라이 에이틀라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수개월 동안 반복되어 온 설명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를 단순히 또 다른 해성이라고 부르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거의 동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미지는 헤드라인에 실리지 않고 있으며 가장 불편한 결론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더 이상 이러한 아니란 설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침내 세리아의 에이틀라스를 수사적 필터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측이 아닌 관측 기록, 독립적인 측정 결과, 그리고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녹화되는 현재 성간물체 시리아의 ATLAS는 지구에서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12월 19일로 예정된 근일점을 향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카나리아 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망원경이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들은 모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조건에서 동일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데이터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상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준 레이크 마을에서 천체 사진작가 댄 바틀렛은 14인치 망원경으로 하늘을 향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험적인 필터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광학적 원리만을 이용했습니다. 그 사진에 나타난 것은 희미한 꼬리도 불규칙한 먼지 궤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티쿠드 맑고 평행하며 청록색을 띠고 태양을 똑바로 향하고 있다. 며칠 후인 12월 14일과 15일 지구 궤도에 있는 관측 장비를 포함한 여러 관측소에서 동일한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광학적 오류나 데이터 처리 오류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면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을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에서 진정한 의미로 전환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란을 일으킨 자의 영역 규모의 문제입니다. 에이안티쿠드 3I 에티엘레이스 별은 천체의 핵에서 50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달의 전체 공전 궤도보다 더 먼 거리까지 태양을 향해 뻗어 있는 물질의 흐름입니다. 인류가 관측한 그 어떤 해성도 크기뿐 아니라 기하학적 안정성 면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태양풍에 밀려오는 연약한 먼지 궤적이 아닙니다. 수주 동안 유지된 길고 응집력 있는 연속적인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 물리학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양풍과 복사압은 강력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승화된 물질을 뒤쪽으로 밀어내어 우리가 해성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꼬리를 형성합니다. 이 꼬리는 결코 태양을 향하지 않으며 이러한 힘에 저항하지도 않고 형태를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리아이 에이틀레이스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티쿠드 만약 별이 태양풍을 이겨내고 목표물을 계속 향한다면 계산에 따르면 물질이 핵에서 최소 초속 130m, 시속 약 470km의 속도로 방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선 주로에서 가장 빠른 포뮬러 1 경주차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이는 막연한 추정이 아닙니다. 관련된 역학관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정도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이 구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러한 압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태양에 의해 자연적으로 가열된 얼음과 암석 덩어리는 이러한 종류의 방향성 있는 방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승화 시나리오에서도 결과는 혼란스럽고 분산되며 불규칙적입니다. 물질은 여러 지점을 통해 빠져나가고 퍼져나가며 조각납니다. 별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된 안정적이고 집속된 빔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다시 보세요. 구름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고 어수선한 흔적도 아닙니다. 허공을 관통하는 화살입니다. 제도권 과학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옳은 판단입니다. 성간 물체는 여전히 드물고 통계적 표본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신중함을 핑계로 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나이 ATLAS를 일반적인 해성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그컵으로 물을 떠서 바다를 이해하려다가 소금 대신 데킬라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계적 오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나이 ATLAS는 기존의 어떤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속했던 객체 유형을 정의하는 동작 방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유지된 것입니다. 데이터가 특정 서사를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서사는 데이터보다 먼저 사라진다. 가장 최근의 이미지는 유포되지 않고 과거와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불편한 결론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측정값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가 근일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현상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해성 천체 물리학의 여러 장을 다시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연구자들이 이 흐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순히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규칙성까지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에서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상 현상은 더 이상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우연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봤다 무엇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때입니다. 처럼 이것은 사실이며 여기서부터 논쟁은 시각적 해석의 영역을 벗어나 수학과 응용 물리학이라는 냉정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조를 바꿉니다. 이미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며칠 전 천문학자들이 주도하는 연구팀이 새로운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라 리카르트, 리칸드로, 알라콘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2m TTT 카나리아 제도의 테이데 천문대에서 이 연구의 독특한 점은 단 하나의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것에 있다. Z의 시간적 거동. 동안 37일 연속 사라이 ATLAS 천체는 측광 및 천체 측 정학적 정밀도로 관측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불규칙적인 승화를 겪는 자연 천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데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연구진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엄격한 주기적 패턴 관측된 Z에서 흐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진동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주기 7.74시간이 현상에서 Z 기류는 약간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동일한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전진이는 팽이가 자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공간에서 작은 원뿔 궤적을 그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관측 천문학 역사상 이처럼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간 물체와 관련된 Z에서 나타나는 이처럼 명확한 주기적 변조 밝기 변화나 점의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진동으로부터 훨씬 더 민감한 무언가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핵회전 주기 시라이 아틀레이스에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Z가 표면에 고정된 지점에서 분출될 경우 핵은 대략 한 바퀴를 완전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정도입니다. 오후 3시 30분. 이 값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전인 7월에 수집된 밝기 변화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물체는 꾸준히 회전합니다. 마치 강체처럼 시간이 지나도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심우주에서 와서 태양계 내부를 통과하는 성간 천체를 관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풍에 맞서는 물질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전 수주 동안 활발한 Z 기류를 유지했으며 태양의 중력이 이러한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열적 혼란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건 마치 체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수록 불편함은 더욱 커집니다. 기하학이 추방에 관하여 진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 Z 기류의 근원지가 밝혀졌습니다. 물체의 극 중 하나에 매우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극은 태양 방향에서 단지만큼 어긋나 있습니다. 팔도 따라서 Z 기류는 별을 향해 거의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라나이
ATLAS는 특정한 회전축을 가진 채 성간 공간에서 왔으며 멀리 떨어진 별들을 기준으로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이 회전축은 스레아이 ATLAS가 태양계에 진입하는 순간 거의 정확하게 태양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무작위로 발생할 통계적 확률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5%. 그것만으로도 이미 드문 일이겠지만 물체가 근일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는 여전히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날 10월 29일 사나이 ATLAS 해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성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 따르면 활동은 급격히 감소해야 합니다. 이전에 태양을 향하고 있던 극 부분이 그림자에 가려지고 열원이 사라지며 얼음이 얼어붙고 제트 기류가 약해지거나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12월 중순에 촬영된 사진들, 기록물 포함 허블 지상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티쿠드 그것은 여전히 활동 중이며 여전히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배출 지점 위치 없음 반대 극활성화된 경우. 그리고 여기서 수학은 단순히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넘어 당혹스러운 것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둘 기둥 반대말두 기관 모두 집속된 세트를 생성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회전축과 정렬되어 있고 태양을 향해 8도 미만의 오차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입구에, 다른 하나는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천전정공 기니 25%, 거의 25,100만 분의 1촌. 통계학에서 무작위성이라는 개념이 설명력을 잃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 자연이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면 그 모델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반응이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타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담론을 완화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측정된 데이터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습관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최종 결론과 관계없이 앞으로 수년간 회자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다뤄야 할 핵심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만약 그 물체가 단순히 뒤집혀서 계속해서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가설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와 충돌합니다. 가군동량 보존. 펭귄처럼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을 유지합니다. 정해진 시라이 에이틀레이스는 특별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공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회전하는 천체이지만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따라 회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해서는 고정된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근일점을 지나면 이전에 태양을 비추던 면이 이제 차가운 우주를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전히 태양을 향해 뻗어 있는 활성 제트가 있다면 그것은 같은 지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적으로 극히 드문 우연의 일치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천체는 일반적인 해성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저자들이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트 콜리메이션이 구름은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거의 흩어지지 않습니다. 태양풍이 이 구름을 넓히고 조각내고 흩어진 구름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좁고 집중된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은 얼음 균열의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제어된 흐름. 부디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에 직면해 봅시다. 이 질문은 과학계에도 우리에게도 결코 편안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왜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사리아이 아틀레이스를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적 신중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시된 데이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신중함 이상의 어려운 과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가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우리는 바다 여러 관측소에서 확인된 독립적인 이미지, 수주에 걸친 일관된 측정값, 수동적 승화와는 일치하지 않는 속도 계산, 태양풍을 거스르는 집속 제트, 안정적인 회전, 엄격한 주기성,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근일점 전후로 2번 반복된 있을 법하지 않은 기하학적 정렬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과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고 서로 맞물려 강화될 때 희귀한 자연물이라는 이야기는 연이은 예외, 극단적인 통계적 우연의 일치, 그리고 점점 더 취약해지는 가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 성명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단순히 또 다른 해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인 결과는 공항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한 무언가입니다. 만약 사라이 ATLAS가 알려진 자연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유형의 물체를 나타낸다면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주의 분류 체계는 불완전하다. 우리가 아직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상의 범주 전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그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러 이전에는 하늘은 불변하는 것이었고 다윈 이전에는 종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었으며 양자역학 이전에는 현실이 결정론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데이터는 수용되기 전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저항이 존재했습니다.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지적 관성에서 비롯된 저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도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기존 이론적 틀에 도전할 때 인간은 곧바로 그 궁극적인 결과를 파헤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 할 때 소음여해적인 상황으로 분류하세요. 불편함을 미루세요. 하지만 세라이 ATLAS는 고립된 실험실에서 관측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고 지상 망원경과 궤도 망원경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기록되고 있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심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수천 명의 독립적인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같은 지점을 관측하며 동일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문화적 편견 없이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자, 분명히 해두죠. 지금 이 순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세라이 ATLAS가 고전적인 의미의 우주선이나 탐사선 혹은 기술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과학은 비약적인 서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과학의 본질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자연적 과정과 조직화된 시스템 사이의 경계,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 제트, 중력 섭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회전, 활성 극 사이의 기능적 교대, 근일점 통과와 같은 극단적인 궤도 기동 후에도 보존되는 정렬 기하학.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열침식보다는 오히려 기능성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의식적인 의도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직 지향적 환경에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러한 가능성을 비록 희박한 가설일지라도 받아들인다면 그 영향은 천문학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조직화된 시스템이 성간 공간을 횡단한다는 것은 우주가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주는 일종의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과정들이 발생하고 지속되며 상호작용한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인 과학이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리는 영역,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연구자, 철학자, 사상가들을 끊임없이 매료시켜 온 영역, 즉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의식, 조직, 그리고 우주, 신비롭거나 환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당혹스러운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복잡성은 드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경향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급한 분석, 단순한 헤드라인, 그리고 문제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종결지 쓰려는 설명에서는 바로 이러한 조사 방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번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불편함이 미스터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느끼셨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문제의 핵심을 짚으셨군요. 며칠 후 세라이 ATLAS가 초승달이 뜬 밤하늘 아래 근일점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측정값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영원히 감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남은 질문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리뷰 내용 우리는 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명확함을 주었거나 불편함을 주었거나 혹은 단순히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때 과학은 발전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닫으시면서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